예, 곰돌입니다. 지금 되게 야심한 시간인데, 떨려서 못 보겠습니다. 지금 한참, 지금 독일하고,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떨려서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하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무인의 성장과 무인 정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이 오늘 되게, 아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본사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의 이제 무가정권이라고 해서 그 막부가 생겨나잖아요. 그 막부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아마 조금 플레이 타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과 한국의 무인 정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중국과 한국의 무인 정권은 그 일본의 무인 정권, 그러니까 막부 정권보다는 약간 학습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해결하고 가도록 할게요. 중국 당 말기에 절도사들에 의해서 5대 19개 혼란기로 돌입을 하게 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왜냐 앞에 설명을 다 했거든요. 됐죠?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나라는요, 라말여초. 자, 라말이면은 신라예요. 신라말. 그 다음에 고려 초에 지방에서 호족들이 성장을 하였고요. 특히 고려 후기. 자, 우리가 고려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후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에는 호족들이고 중기에는 문벌귀족들이고 후기에는 무신들이고 이제 말기에는 이제 후기에서 말기 사이에 또는 이제 이 사이에 보통 우리가 이제 원 간섭기가 들어가는데 이때 권문세족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말기에 이제 신진사례부들이 들어가죠. 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죠. 그때 이 후기에 속해진 사람들이 바로 무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중국, 한국의 무인 정권의 끝이에요. 네, 이미 앞에서 설명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일본의 사무라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사우라비에 뭐 이제 일본에 건너갔을 때 뭐 사무라이 뭐 이런 소리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이제 교양 이런 시간에 따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사무라이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헤이안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헤이안 시대 후기부터 조정의 기능, 즉 국가의 정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방의 치안 불안과 토지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소위 말하면 내 재산과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을 지켜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똑바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과 호족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사무라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부시, 그러니까 무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의 정부가 자기 지역을 제대로 봐주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무라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자, 무사가 동족이나 하인, 예속 농민들을 무장시켜서 작은 집단들이 형성을 하는데 이러한 무사 집단들이 지형과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무사층들과 주종관계를 맺어서 무사라는 형성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무사들과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인근의 무사들과 자기 이런 무사의 집단들과 서로 주종관계를 맺고 주종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이런 자기보다 더 강력한 무사층에게 기대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가신이 된다든지 또는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토지를 받고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주인 된 사람, 이제 뭐 주종관계, 이제 주에 해당한 사람에게 뭐 신공을 낸다든지 뭐 그런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관계들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지방에 파견된 왕족과 귀족들의 자손들 역시 무사가 되어서 이런 무사람들의 지휘를 하게 되다가 이렇게 왕족과 귀족들이 서서히 이제 그 후에 이제 천황 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력 투쟁에 나갈 때 그때 이리로 가담하면서 세력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마쿠라 막부, 즉 겸창막부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12세기 말 미나모토 요리모토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미나모토 요리모토인데 요리토모인데 이게 미나모토의 요리토모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원평합전, 즉 겐페이 합전에서 타이라 가문에게 승리하면서 가마쿠라라는 곳에서 1192년에 막부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외우냐면
가마쿠라 막부 1192. 그래서 1192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이쿠니라고 발음을 해요. 1192를 이쿠니라고 하는데, 이쿠니 할 때 이가 이게 동의어인데,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인데, 이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은이라는 뜻이고, 쿠니가 나라 국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나라 특교로 만들자. 그래서 이쿠니 특교로 가마쿠라 막부 이렇게 얘기해요. 가마쿠라 막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192년 그러니까 1192년 만들자 가마쿠라 막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1192년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겐페이 합전에서 다이라 가문에게 승리하면서 막부를 가마쿠라에다가 설치를 하고요. 덴노, 즉 천황으로부터 쇼이타이 쇼군이라고 이제 직책을 받아요. 그게 정의 대장군인데, 정의 무슨 말이냐면 정벌을 한다. 이민족을 또는 오랑캐를 정벌하는 대장군 역할, 이게 정의 대장군이에요. 그래서 이 정의 대장군 쇼이타이 쇼군에 임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이 미나모토 씨, 즉 이거를 한자로 쓰면 원씨예요. 원씨. 예, 미나모토 씨와 그 다음에 다이라 가문, 즉 평씨가 서로 싸우게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원평합전, 즉 겐페이 합전이라고 그래요. 겐페이 전쟁이라고 그래요. 이 겐페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미나모토 가문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 미나모토의 근거지가 어디냐면 바로 가마쿠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마쿠라 지역에 그 장군들을 이렇게 쇼군과 그 쇼군들의 부하들이 있는 그런 막사 같은 곳을 우리는 뭐라 하냐, 막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마쿠라 지역에 막부를 이제 세우죠. 예, 설립한다라고 합시다. 예, 막부를 설립을 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쇼군으로 취임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쇼군이 그 정의 대장군을 쇼이타이 쇼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줄여서 그냥 쇼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군. 그러면서 이들을 우리는 무슨 정권이었냐, 이때부터 우리는 무가정권, 즉 무신정권이라고 봅니다. 무신정권의 시작이 되는 1192년 이이쿠니츠크로 가마쿠라 막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마쿠라 막부 다음에 열리는 것이 무로마치 막부예요. 자, 좀만 더 볼게요.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사들을 주종관계로 조직을 하고 지방의 슈고, 즉 수호라는 사람들과 지토, 지두라는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토지관리, 조세징수, 치안 담당, 무사를 고케닌, 즉 어가인으로 삼아서 통제를 하고요. 막부가 정치 실권을 행사하고 천황을 의례 담당으로 권력을 축소시켰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거고요. 저도 이거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데, 아, 정말 참 단어 때문에도 정말 참 힘들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자, 먼저 슈고라는 사람들은 수호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지토라는 일본어는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지두예요. 그래서 땅지자에 이제 머리 두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케닌에 대해서 어가인이라고 하는데, 가인, 즉 가신들 중에서도 그 장군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어가인, 즉 고케닌이라고 그래요. 이 고케닌으로 삼아서 통제를 하고요. 막부가 정치 실권 행사했는데 천황은 이런 막부에게 밀려나면서 의례 담당으로 그러니까 명맥은 유지시켜 줄게. 근데 권력은 누가 갖고 가느냐? 전부 막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슈고와 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슈고는요, 첫 번째 고케인 중에서 이제 임명을 합니다. 자, 방금 고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가인이라고 해서 쇼군과 가신을 맺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대놓고 그냥 좀 줄여서 얘기하면 쇼군의 가신이에요. 쇼군의 가신 중에서 임명을 하고요.
국이라고 해서 이게 나라 국자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국은 나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쿄쿠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예요. 도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의 도예요. 뭐 경상도, 전라도 같은 그런 도인데 도의 국의 군사와 경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슈고예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경상도 지방에 있는 향토군 사령관의 역할과 그 다음에 경상도에 있는 경찰의 총 책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슈고, 그러니까 수호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토, 즉 지도라는 사람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원 공영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공 징수를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것도 무슨 말이냐? 이것도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아요. 지방 자치 단체장, 뭐 군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시장, 뭐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지방 자치 단체장이라 얘기하죠. 그 권한에 그 지방의 세무서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쇼군과 그 다음에 덴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쇼군은 사실상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예전에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덴노는 쇼군에게 밀려난 것이냐? 예, 맞아요. 명맥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덴노를 막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 덴노가 자꾸 자식을 낳고 뭐 자기의 후계자를 임명하고 그런 건 좋은데, 그렇게 하도록 해주는데 실권은 있다 없다? 실권은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덴노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덴노는 그렇다. 자, 그래서 쇼군과 고케닌은 토지를 매개로 주종관계를 형성하고, 고케닌과 게닌, 즉 가인은 사이에서도 주군과 가신관계를 성립하였다. 쇼군은 고케닌에게 토지를 하사하고 고케닌은 쇼군에게 봉사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뭐 쌍무적, 뭐 봉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쌍무적, 뭐 봉건제로, 이런 내용 있잖아. 예,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쇼군, 고케닌, 게닌. 자, 게닌은 우리가 가인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신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어가인인데 이 어가인이 누구냐면 바로 쇼군의 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쇼군은 고케닌에게 토지를 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케닌은 쇼군에게 봉사를 하죠. 예, 봉사도 하고 그들에게 충성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지가 없으면 쇼군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고케닌도 게닌에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토지를 주는데, 이 게닌은 그런 고케닌에게 충성을 바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쇠퇴하게 됐냐? 막부 말기에 무사들이 토지 분할 상속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사들이 전체적으로 궁핍해지고, 또한 그 시기에 고려에게 복속당했던 몽골에게 복속당했던 그 고려와 연합군을 짜서 일본을 공격하는데, 이때가 마침 가마쿠라 막부 후기였어요. 말기였어요. 그것도 두 차례를 침공을 했는데 운 좋게도, 사실 운 좋은 거죠. 예, 그 태풍으로 이제 이 침공을 막아내고 나서 이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가마쿠라 막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담을 하는 가운데서 일부 무사들이 몰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무사들은 자신들이 이런 전쟁 대금을 대놓고 가난해지니까, 이 가난해진 이 자신의 그 재산을 어떻게든지 좀 회복을 하기 위해서 주변 자원들을 약탈을 하면서 악당으로 불리기 시작을 해요. 결국 이 천황은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러한 무사들의 호응을 받아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쇼군이 덴노보다 더 강력했던 시기였는데요. 자, 가마쿠라 막부가 동요하고 쇠퇴하면서 덴노가 이제 기회를 포착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덴노는 언제든지 쇼군의 이런 쇠퇴 기회를 포착하면 언제든지 자신을 이 원래 자리로 회복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실권을 잡고 있었던 덴노가 뺏겼는데 그 언젠가 이 덴노가 다시 한번 이 쇼군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실권을 가지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예, 자신이 그 나라의 뭔데 살아있는 현신인데, 그죠? 예, 인간인 어떻게 쇼군한테 이거 뺏길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마쿠라 막부가 동의하고 쇠퇴할 때쯤에 덴노가 뭐합니까? 자신의 사람들을 쫙 끌어모아가지고 이 막부를 타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부를 폐지하는 데 성공을 해요. 막부 폐지하는 데 성공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아시카가 막부, 그러니까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막부군이 덴노에게 승리를 하면서 새로운 막부를 만들게 되죠. 특히 교토에 막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막부 이름이 뭐냐면 바로 무로마치 막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첫 번째 막부가 폐지되는 거는 가마쿠라 막부야. 가마쿠라 막부가 없어졌죠. 그러면은 이 가마쿠라 막부를 없애는데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비롯한 그런 반막부군이 승리했다는 거죠. 즉 덴노군이 승리했다는 거잖아. 근데 이때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새로운 막부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신의 덴노를 이제 배반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덴노를 공격을 해서 덴노군이 졌어요. 소위 말하면 막부군이 이긴 거지, 신막부군이. 그러면서 신막부가 교토에서 만들어져요. 그게 무로마치 막부고 아시카가라는 가문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건 지금 가마쿠라 막부에 대한 지금 내용인데요. 자, 요것을 아까 방금 제가 되게 조잡하게 그렸던 그림을 다시 깔끔하게 그림이 다음과 같아요. 쇼군과 고케닌 또는 이런 고케닌과 이런 무사스 사이에서는 봉건적인 주종관계가 있는데요. 장군은 즉 쇼군은 이 고케닌에게 토지를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케닌은 쇼군에게 군사적인 충성과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봉사도 하고 충성도 보여주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한다. 자, 그 다음 쇼군은요 전국 지방의 지토와 슈고들을 파견해서 지방을 관할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 가마쿠라 막부에서는 사무라이 도코로, 만도코로, 몬추쇼 같은 가신을 통솔하며 그 다음에 정치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재판은 이런 실권 같은 것들을 모두 이 가마쿠라 중앙 막부에, 그러니까 중앙의 가마쿠라 막부에서 모든 일을 해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무로마치 막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무로마치 막부를 우리는 실정 막부라고 그러는데 아시카가 다카오지, 한자로 종리 존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좀 이상하죠. 종리가, 즉 아시카가 가문이 이 막부를 개설했는데 이 막부 이름이 무로마치 막부예요. 그래서 이 교토에다가 이 무로마치 막부를 설치를 하는데요. 슈고가 다이묘로 성장하면서 막부가 유력한 다이묘와 연합하여 권력을 행사한다. 즉 이 슈고 출신의 사람들이 무사들 중에서도 나름 영향력이 있는 무사들이었던 거야. 즉 고케닌들 중에서도 고케닌들 중에서 내가 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슈고가 되고 이 슈고가 나름 권력을 얻으면서 다이묘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 하냐, 슈고 출신의 다이묘라 해서 슈고 다이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슈고 다이묘들이 이제 막부와 연합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로마치 막부는요, 무로마치 막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남북조로 갈라지게 돼요. 남쪽에 천황 하나, 북쪽에 천황 하나가 생기면서 천황이 둘이나 생기게 되는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 하늘 아래 천황이 둘이 필요는 없죠. 한 명은 제거해야 되니까 그 남북조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무로마치 막부가 새로운 천황을 세워 북조를 형성을 하고요. 남쪽에 요시노노 피시나 천황이 남조를 형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요시노면 요 바로 위에가 교토예요. 그래서 여기가 북, 여기가 남. 그래서 이 둘이가 싸우게 돼요. 이게 남북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60여 년간 대립을 하다가 아시카가 요시미츠 종리의만이라는 사람이 1392년에 통일하면서 비로소 무로마치 막부는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즉 처음에 무로마치 막부가 개창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남북조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요. 남북조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이 대립이 통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통일된 막부 정치가 시작된 것은 종리의만, 아시카가 요시미츠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무로마치 막부의 통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남북조 통일 이후에 한 60여 년, 70여 년 이후에 온인의 난, 즉 응인의 난이 일어나면서 막부 지배체제가 약화되고 슈고다이묘 세력이 약화가 되면서 sengoku 지다이, 즉 전국시대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자, sengoku 지다이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베스 교재에는 없는데 이베스 교재에는 좀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우리 천재 교과서에는 sengoku 지다이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sengoku 지다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sengoku 지다이는 여러 가문들이 일본을 무대로 통일전쟁을 벌이는 시대가 sengoku 지다이예요. 그래서 전국 시대를 sengoku 지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sengoku 지다이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한다는 건 좀 되게 예의는 없기는 해요, 사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을 수준 정도로 제가 하자면 오다 노부나가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지면서 아키치 미츠히데의 혼노지변을 통해서 오다 노부나가 제거를 당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오다라는 가문이 있어요. 오다라는 가문은 되게 조그만한 가문이면서 약간 이 출신도 그렇게 귀한 출신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다라는 가문에 장남을 하나 낳았는데 그 장남 이름이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예요. 이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전쟁을 한번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전략을 써서 적은 병사로 많은 병사들을 많은 군대를 상대를 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일약 그 스타덤에 오르게 되고 이 오다 노부나가가 신장 포무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천하 포무를 이제 외치게 되죠. 그래서 천하를 전부 무력으로서 통일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다 노부나가가 적극적으로 이제 영토를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오다라는 가문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천황을 비롯한 이게 이제 천황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쇼군을 비롯한 이 쇼군 옹호자들이 전부 다 무엇이냐면 오다 가문을 상대로 포위망을 이제 개설하게 돼요. 전국 포위망이라는데 이 sengoku 포위망이라는데 소위 말하면 이 오다 포위망을 만들어서 오다를 찌그러뜨려서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오다 포위망을 간단하게 뚫어버립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예, 그렇게 하면서 다케라 가문이라는 그런 좀 유력한 가문들을 막 몰아붙이고 막 전쟁은 다 승리하고, 예, 그러면서 정말 소위 막강한 그런 영지를 손에 넣게 되는 게 바로 오다 노부나가인데, 이 오다 노부나가를 제거하고자 했던 사람이 그의 가신이었던 아케치 미츠히데가 등장합니다. 아케치 미츠히데는 오다 노부나가를 제거하고자 혼노지 변을 일으켜서 오다 노부나가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오다 노부나가의 뜻을 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가신들끼리 회의가 열려요. 키오스라는 곳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이 키오스 회의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득세를 하게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유명한 임진왜란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대실패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쯤에 5명의 큰 사람들에게 이 단합을 이제 부탁을 하고 죽었지만, 이 오대로들은 단합을 하지 못하고 와해되고 말지요. 결국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 동군과 서군으로 분열되면서 동군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서군의 이시다 미츠나리, 이렇게 두 개의 큰 군대로 나뉘게 되면서 동군과 서군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전투 중에 가장 유명한 전투가 무엇이냐면 세키가라
전투가 되겠습니다. 이 세키가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동분이 정권을 획득하면서 에도 막부를 개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게 바로 세고쿠지다이에 대한 내용이고요.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이 세고쿠지다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니까 그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일본사 중심으로 제가 수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무라이의 성장과 그 다음에 막부 시대의 개창, 그 다음에 이 막부 시대 이후, 그 막부 중에서도 가마쿠라 막부 이후에 무로마치 막부까지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는 무조건 들어갈 거니까, 세고쿠지라이는 모르더라도 무로마치 막부까지 또는 가마쿠라 막부의 그런 이제 슈고와 지토에 대한 내용,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곰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